원두의 원가가 120원인데 판매가는 8,000원에서 10,000원이다. 예. 8,000원에서 10,000원의 커피 시세가 형성되었던 적은 역사상 한 번도 없거든요. 노재승 대표 기억하시는 분들 종종 계실 거예요. 그 사진 하나 띄워드리겠습니다. 예. 과거에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비니자라 그래가지고 비니 쓰고 그때 저기였죠.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 서울시장 네. 오세훈 시장. 네, 맞습니다. 오세훈 시장 당선에 혁혁한 공을 세웠네요. 네. 그때는 이제 국힘에 한 3인자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지내세요? 지금은 저희 회사의 1인자로 지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노재승 대표님을 왜 모셨냐면은 그 커피 관련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죠? 어떤 사업이에요? 네, 지금 커피업계 종사자들이 보는 전문 매체 블랙워터 이슈라는 걸 운영하고 있고요. 네. 지금 뭐 횟수로는 12년째 운영을 하고 있고 제 커피업계 경력 전체를 보면 한 14년 정도 됩니다. 커피 도매업 이런 것도 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네, 쇼핑몰도 하고 있고 온라인 매거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커피와 관련해서는 아주 제대로 커피인인데 네, 업자죠. 커피 네. 업자. 네. 몸에서 막 원두 향이 막 나는 것 같은데 네. 이 120원 커피 발언 듣고는 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좀 궁금해요. 일단 닭 5만 원 주고 땀 뻘뻘 1시간 고아서 팔아봐야 3만 원밖에 남지 않느냐라고 이재명 후보가 얘기를 하면서 근데 커피 한 잔 팔면 8,000원에서 10,000원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알아보니까 원가가 120원이더라. 이렇게 발언으로 네. 논란이 촉발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뭐 내용은 다 아실 거고 이 논란이 좀 된 내용이니까 네. 아마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여기에서 핵심적인 부분이 자영업자를 보는 정치인의 시선이 굉장히 좀 왜곡돼 있다. 저는 이렇게 봤어요. 예. 네. 그러니까 유세를 하면서 자기가 예전에 뭐 어떤 계곡에서 이런 닭백숙을 장사하시는 맞아요. 분에 대한 얘기를 한 얘기잖아요. 불법 이게. 영업. 예. 그런데 마치 닭백숙을 판매하시는 분한테 경영 컨설팅을 하듯이 이거 이렇게 해서 뭐 얼마나 남냐 나가서 커피 원두 120원짜리 원가 사다가 8,000원 10,000원에 팔면 되는데 라고 이렇게 잘 알지도 못하면서 소위 말해서 훈수를 둔 거죠. 그런데 저는 사실 좀 이게 좀 산업공상 마인드라고 봐야 되나요? 산업공상? 네, 그러니까 자영업자들 죄송합니다. 자영업자들 소위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조금 낮게 보는 경향이 있다고 저는 예전부터 느꼈는데 이 네. 문장에서 저는 좀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아니 뭐 작은 가게를 하나 하고 있더라도 소기업의 사장님이고 닭백숙을 뭐 얼마에 팔든 얼마에 떼다가 얼마에 팔든 나름의 전략을 갖고 비전을 갖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인데 그걸 가지고 뭐 감나라 배나라 뭐 커피 장사로 전환을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태도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제 뭐 원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원가 궁금합니다. 120원 한 잔에 120원 원가는 치환하면 1kg에 6,000원짜리 원두를 사용한다는 게 계산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 2019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1999년이나 89년 정도로나 돌아가야 맞는 얘기가 됩니다. 아니 민주당에서 김용태 위원장 고발하면서 네. 아니 5년 전에 커피 한 잔 원두 원가를 말한 거다. 재반 비용 말한 게 아니다. 네. 5년 전에 원가가 이 정도 됐다 얘기했는데 120원 아니에요? 전혀 아니고요. 예. 그때도 보통 뭐 원두의 원가만 계산했을 때는 뭐 400원에서 500원 됐을 수도 있는데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한 문장에 시점이 두 개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원두의 원가가 120원인데 판매가는 8,000원에서 10,000원이다. 예. 8,000원에서 10,000원의 커피 시세가 형성되었던 적은 역사상 한 번도 없거든요. 이거는 미래 시점이에요. 근데 120원은 네. 1989년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8,000원, 만원 저희 그 청담동 이런 데 가면은 그 정도. 네. 예. 그거는 아주 극히 일부의 그 극소수의 하이 퀄리티 원두를 그렇게 판매하는 곳은 있을지언정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뭐 한 3,000원, 4,000원 이렇게 인식을 그렇죠. 하고 있잖아요. 저가 커피는 그거보다 좀 더 낮고. 저는 1,500원짜리 마셔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편적으로는 인식을 하고 있는데 아니 원가는 과거 시점으로 두고 판매가는 여태까지 판매해본 적도 없는 미래 시점으로 두고 본인이 잘못 발언한 걸 두고 지적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쓸데없이 변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실제로는 원가와 구조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120원이 뭐 99년 시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실제로는 얼마 정도 돼요? 일반적으로 원가의 개념은요. 예. 이 재료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들어가는 모든 제반 비용이 포함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임대료, 부동산 관련된 비용이라든가 그렇죠. 장비 관련 리스료라든가 인건비나 뭐 이런 모든 비용들이 포함되는데 정말 많이 양보해서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우리는 재료만 갖고 얘기한 거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시점 혹은 5년 전 시점이라 하더라도
뭐 400원에서 500원, 지금은 한 600원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최근에 원두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그런 카페에 있는 그런 원두가 400, 500원.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아니 우리는 재료만 갖고 얘기한 거지 그 전체 맥락을 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네. 본인이 분명히 원가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120원짜리를 8,000원, 만 원에 팔면 되는데 라고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그 맥락을 국민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본인이 분명히 실언한 부분에 대해서 그냥 사과를 하고 넘어가면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무슨 뭐 법률 대변인 뭐 이런 분들까지 나서가지고 김용태 위원장을 고발한다. 이게 원두의 원가를 말한 거지 그 외 인건비나 뭐 부자재, 인테리어 이런 거는 포함된 게 아니다 이렇게 네. 뭐 해명을 했더라고요. 네, 예. 그 해명이 적절치가 않다는 거죠. 예. 저는. 아 적절치가 않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3,000원, 4,000원 이런 원두에서 얼마 정도 원두가 아니라 3,000원, 네. 4,000원 정도 되는 커피에서 어느 정도 남나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남냐고요? 보통 뭐 이익률 뭐 20%에서 30% 이렇게 보고요. 아. 네, 재료 원가율은 보통 30%에서 40%. 근데 이렇게 봅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이 제 주변에 이제 카페 하는 사람들도 있고 제가 종종 가는 카페들도 있는데 이게 많이 망해요. 네. 얼마나 많이 망해요? 뭐 자영업자 폐업률이 굉장히 높은 거는 뭐 예. 수치적으로 뭐 조사해 보면 아실 테니까 잘 예. 아실 텐데 사실 준비 없이 창업을 하기 때문에 예. 폐업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사회적 분위기라든지 뭐 경제 내수 경제가 조금 둔화되면서 이제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상황도 좀 많이 좀 맞이를 하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정치인들 분들이 뭐 출연도 많이 하시고 모니터링도 많이 하실 테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치인 분들은 기본적으로 실물 경제, 민생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리고 그거를 본인들이 스스로 인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선거 국면이니까 많이 다니시면서 국민들, 자영업자분들 많이 만나실 텐데 예. 만나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지 마시고 국민들이 말씀하시는 거 잘 듣고 메모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자영업자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특히 커피업계 반응. 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커피업계에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뭐 대수의 법칙상 이 민주당 지지율만큼 또 이재명 후보를 또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뭐 그런 얘기 충분히 할 수 있었어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조차도 예. 이 발언을 옹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생업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예. 차마 옹호하지 못하고 그냥 별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건 좀 네, 이런- 맞아요. 그런 분위기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다시 이걸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조작이다, 왜곡이다, 음해다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네가 이렇게 말했지라고 조작 왜곡하는 건 싸우자는 거다. 지금 국민의힘이 딱 그러고 있다. 이재명이 자영업자들을 음해했다 이러는 게 공당 대표가 할 일이냐. 이거 낙선시키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명백한 범죄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120원짜리 8,000원에 팔고 있다는 것 자체가 허위 사실이죠. 아 그래요? 그에 앞서서. 네. 그리고 이런 논란을 촉발시킨 그 원인을 제공한 건 이재명 후보 측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사실상 이 문제는 별로 그렇게 뭐 굉장히 치명적이거나 뭐 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줄 만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이거 인정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이걸 인정할 수 있는 그릇이 못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다. 알겠습니다. 네. 예, 커피 업계에서 일단 그렇게 반응을 네. 보이고 있고, 제가 호텔 경제론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자영업자 입장에서 호텔 경제론도 더 느끼는 바가 클 것 같습니다. 호텔 경제론 저희가 사진도 하나 띄워드릴 건데 그 약간 무한 순환하는 그런 사진 있잖아요. 네. 화살표가 왔다 갔다 하는 네. 그 사진 저희 PD님이 좀 준비해 주시면 띄워주세요. 그래갖고 호텔 경제론이 요즘에 논란인데 이게 뭐 무한 동력 아니냐. 네. 저희 보시면은 호텔 10만 원 예약한 다음에 호텔에서 침대 10만 원 주고 구입한다. 가구에서 치킨을 10만 원 주고 주문한다. 치킨집에서 문방구에서 물품 10만 원 구입한다. 호텔에서 빌린 돈을 또 10만 원에 갚는다. 호텔 예약 취소한다. 이게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어렵잖아요. 보면은 이게 뭐 어떤 옛 정치인 같은 경우에는 이건 뭐 대학원급 이상은 돼야 이 논리를 이해한다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던데, 아니 호텔 예약 취소해버리면 돈이 없어져 버리는 건데 결국에는 이게 무슨 황당한 논리인지 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거를 여기에다가 어떤 물자든지 다 집어넣고 패러디를 할 수가 있어요. 커피도 여기다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커피를 주문했는데 마지막에 커피값 안 주고 날라버린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노쇼 해버리면 따라가야죠. 따라가요. 손님 따라가야죠. 그런데 호텔 경제론 이거 보시면 이제 결과적으로 내용은 잘 아실 거고, 네. 호텔은 예약금을 받았는데 그걸 이미 써버렸고 손님이 다시 반환을 요구하기 때문에 호텔은 망한다. 이제 이런 논리로 접근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경제 주체가 다 망합니다.
다 망해요. 네. 네. 호텔만 망하는 게 아니라 네. 여기 보면은 가구점, 문방구. 뭐 문방구, 네. 뭐 고깃집, 치킨집 다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매출 원가의 개념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10만 원의 매출이 발생했는데 네. 10만 원을 지출하면 0원이 된다고 이재명 후보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돈은 돌았는데 손에 남은 건 없지만 경제가 활성화됐다. 손에 남은 게 없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가 난 거죠. 가구점 주인을 예로 들면 10만 원만큼 가구를 팔았으면 네. 그 가구를 판매하기 위해서 가구를 만들고 배송하고 뭐 설치하는데 직원 인건비를 썼을 거지 않습니까? 뭐 이익률이 30%라고 보면 7만 원만큼 비용을 썼을 거예요. 네. 그럼 남는 돈은 3만 원이죠. 그럼 3만 원만큼만 지출해야 되는 건데 10만 원을 지출하는 순간 7만 원의 적자가 나는 거죠. 이런 논리로 치킨집도 적자, 소고기집도 적자, 문방구도 적자, 호텔도 적자. 모든 경제 주체가 다 적자나는 무한 동력론인 겁니다. 모두 망하는 구조다. 이렇게 네. 계속 돌아가다 보면 네. 대한민국 전체 경제가 망하는 거고 이게 이재명식 경제라고 말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하잖아요. 극단적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예. 경제입니다. 네. 라고 네. 떳떳하게 얘기하는데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게 이재명식 망하는 경제군요.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 하셨으니까 또 극단적이다, 또 왜곡했다 이렇게 저는 원래 이제 극우라고 이제 낙인 찍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극단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패러디가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냐면은 무슨 뭐 칸예 경제론, 날강두, 호날두 경제론 뭐 이런 네. 식으로 패러디가 많이 되고 있더라고. 각종 노션을 여기다 다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황당하다 이런 식으로 젊은층에서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로 뭐 아까 그 커피 120원도 그렇고, 그다음에 호텔 경제론도 그렇고 젊은층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좀 반향이 있나요? 그렇죠. 이게 어쨌든 가지고 놀기 좋은 소재잖아요. 네. 온라인에서 밈으로 만들기도 좋은 소재고 해서 뭐 호텔 예약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상황에 있어서 심지어는 뭐 선거 국면에 있어서도 이걸 패러디해가지고 많이 재생산하고 있는데 네. 뭐 결과적으로 호텔 경제론도 뭐 우리가 뭐 경제팀에서 뭔가 좀 판단 미스를 한 것 같다 해서 이 어떤 주장은 철회하겠다 하면 되는 건데 선거 국면상 그러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끝까지 밀어붙일 수밖에 없을 거고 아마 호텔 경제로는 마지막 날, 그러니까 선거가 실제로 일어나는 날까지도 국민들한테 계속 회자되면서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할 걸로 전망됩니다. 이게 젊은층이 한 번 또 꽂히면 이거 최소 한 1, 2주는 가기 때문에 네. 예전에 영화 보면 달콤한 인생 보면은 잘못했음 이 네 마디면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안 해갖고 모욕감을 줘가지고 서로 이제 붙게 되잖아요. 예. 그 얘기 많이 하시네요. 재밌냈어. 예, 저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예. 저희 지금까지 노재승 네. 대표와 함께했는데 노 대표님 그래도 과거에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네. 짧게 네. 너무 4일 동안. 세게 얘기하지 말고 네. 그 지금 최근 대선을 바라보는 자영업자의 시각 네. 짧게 좀 한 말씀 부탁 좀 드릴게요. 사실 좀 답답합니다. 이 자영업이라는 것 자체가 뭐 사업을 하는 것도 뭐 운영을 하는 것도 뭐 자영업자의 책임이다. 네. 뭐 결과도 뭐 자영업자의 모든 어떤 책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사회 경제적인 어떤 정치 사회적인 그 현상 때문에 그 장사나 영업에 영향을 받는 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자의에 의해서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이 결과 성적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회 현상 때문에 거기에 악영향을 받는 거니까요. 근데 정치인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 게 과연 우리가 정말 민생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이 선거 국면 혹은 뭐 전당대회라든지 이런 정치하는 활동 안에서 우리가 자영업자인 국민들에게 많은 자영업자인 국민들에게 과연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가, 나쁜 영향을 주고 있는가 한번 진단해 보셨으면 좋겠고 네. 앞으로 선거가 끝나고 다음 어떤 새로운 체제로 또 개편이 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 민생 경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하고 그동안 국민들께 끼쳤던 많은 피해나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해서든 회복하려는 노력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